주변에 잘 사는 것 같은 사람이 한 명쯤 있을 겁니다. 좋은 차를 탑니다. 옷도 눈에 띄고 식사하는 곳도 다릅니다. SNS에 올라오는 일상도 여행과 미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구나. 저게 성공한 삶이구나. 그런데 그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그 차는 구매한 것입니까? 할부입니까? 그 여행은 저축으로 간 것입니까? 카드 한도로 간 것입니까? 그 식사는 여유에서 나온 것입니까? 허영에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을 부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그 착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연봉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합니다. 한 사람은 준호입니다. 준호는 38에 외제차를 샀습니다. 5년 할부, 월 80만 원. 아파트도 전세를 끼고 매매했습니다. 대출이 상당합니다. 옷은 브랜드로 맞추고 식사는 분위기 있는 곳을 좋아합니다. 그의 인스타그램은 늘 밝습니다. 여행 사진, 좋은 음식, 주말의 드라이브. 팔로워들은 종종 부럽다, 멋있다는 댓글을 답니다. 준호는 그 댓글이 싫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이 잘 살고 있다는 확인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한 사람은 성민입니다. 성민은 같은 연봉을 받지만 국산 중형차를 탑니다. 10년이 넘었고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점심은 주로 도시락이고 옷은 기능에 맞게 삽니다. 주말에는 주로 집에 있거나 동네를 걷습니다. 성민의 SNS는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올리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성민을 보며 말합니다. 성민이는 참 소박하게 살더라. 그 말은 칭찬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준호는 매달 월급의 절반 이상이 대출 상환과 할부로 빠져나갑니다. 남는 돈은 생활비와 소비로 대부분 사라집니다. 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대출이 얹힌 아파트 하나뿐입니다. 성민은 10년째 월급의 40%를 꾸준히 모으고 있습니다. 투자도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계좌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숫자가 쌓여 있습니다. 준호는 부자처럼 보이지만 부자가 아닙니다. 성민은 소박해 보이지만 조용히 자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준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는 친구 집이 얼마나 큰지로 판단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는 어떤 물건을 가졌는지로 판단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어떤 차를 타는지, 어디에 사는지, 어떤 브랜드를 입는지, 그리고 SNS가 그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타인의 삶 중 가장 빛나는 장면만 봅니다. 가장 멋진 여행지, 가장 화려한 식사, 가장 새로운 물건. 그것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그것이 평균이 됩니다. 그 평균에 미치지 못하면 뒤처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삽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혹은 앞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런데 그 소비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까? 타인의 시선을 위한 것입니까? 그 구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시선을 위해 지출한 돈은 결국 나의 자유를 깎아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준호와 성민의 이야기. 착각의 구조. 이것을 정확하게 짚어낸 문장이 있습니다. 모건 하우절이 그의 책 돈의 심리학에서 한 말입니다. 부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모건 하우절, 돈의 심리학. 처음에는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우리가 돈에 대해 가진 가장 근본적인 오해를 건드립니다. 우리는 부를 소유로 이해합니다. 차, 집, 옷, 시계 이것들이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우절은 말합니다. 그것들은 부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부가 사라진 자리입니다. 진짜 부는 아직 쓰지 않은 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통장 잔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축계좌, 조용히 쌓여가는 투자 자산.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부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경제학자들은 부를 자산으로 정의합니다. 자산이란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유지하거나 늘어나는 것. 그런데 우리가 부라고 부르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그 반대입니다. 자동차는 출고 순간부터 가치가 줄어듭니다. 명품 가방은 팔면 산 가격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고급 외식은 먹는 순간 사라집니다. 이것들은 소비입니다. 경험입니다.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부라는 착각이 문제입니다. 반면 성민의 통장에 쌓인 숫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칭찬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어느 크기를 넘어서는 순간 그것은 돈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바뀝니다. 선택의 자유입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자유. 싫은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자유. 오늘 하고 싶은 것을 내일로 미루지 않아도 되는 자유. 하우절은 이것을 부의 진짜 가치라고 말합니다. 돈의 가장 큰 힘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 자체에서 나온다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보면 소비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오늘 월급에서 100만 원을 쓰는 것은 단순히 100만 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 어느 날 내가 가질 수 있었던 선택 하나를 파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100만 원을 쓰지 않고 남기는 것은 미래의 자유를 하나씩 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칭찬받지 못합니다. 부럽다는 말도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부입니다. 모건 하우절은 미국의 금융 작가이자 투자 파트너입니다. 그는 월스트리트 저널과 모틀리풀 등에서 경제 칼럼니스트로 일했습니다. 그가 2020년에 펴낸 책 돈의 심리학은 출간 즉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책이 다른 재테크 책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테크 책은 어떻게 돈을 버는가를 이야기합니다.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 종목 분석. 하지만 하우절의 책은 다른 질문을 합니다. 왜 사람들은 돈에 대해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가? 그는 경제 지식이 부족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심리가 돈을 지배하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그 심리 중 하나가 보이는 것을 부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우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드라마와 광고와 SNS를 통해 배웁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따라 소비합니다.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그런데 그 행동이 정확하게 부자가 되는 것을 막습니다. 이 역설을 짧게 담은 문장이 부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입니다. 지금 우리의 하루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출근길에 커피 한 잔을 삽니다. 점심은 조금 더 좋은 걸 먹고 싶어집니다. 퇴근 후에는 택시를 탑니다. 지쳐서. 주말에는 쇼핑몰을 갑니다. 딱히 살 것은 없지만 이 지출들 각각은 아주 작습니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가고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월급이 적어서 모을 수가 없어. 하지만 사실은 모으지 않기로 선택한 소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택들이 하나하나 작아서 선택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을 뿐. SNS는 그 소비를 더 자연스럽게 만듭니다. 친구가 새 운동화를 올립니다. 동료가 해외여행 사진을 올립니다. 아는 지인이 새 차를 뽑았다는 글을 올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무의식 중에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가 소비로 이어집니다.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저 사람이 하는데 나라고 못할 건 없잖아. 그렇게 지출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는 만들어질 기회를 잃습니다. 준호와 성민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좋은 차를 탑니다. 아파트도 더 넓은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SNS에는 여전히 멋진 사진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준호는 요즘 회사가 불안합니다. 조직 개편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대출이 있고 할부가 있고 다음 달 카드값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 선택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싫어도 버텨야 합니다. 보이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 성민은 달라졌습니다. 10년 전과 여전히 비슷한 차를 탑니다. 옷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2년 전에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당장 줄어드는 것을 알면서도 그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쌓아온 것이 있었으니까. 두 사람 중 누가 더 부자입니까? 부는 보여줄수록 줄어듭니다. 진짜 부자는 조용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비하는 것은 미래의 자유를 파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그것이 지금의 현실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숫자가 떠오르셨습니까? 통장에 남아있는 숫자, 매달 나가는 할부의 숫자, 아니면 5년 뒤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불안. 저는 오늘 소비를 줄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검소하게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정말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여주는 것, 아니면 쌓아놓은 것. 그 둘의 비율이 지금 당신의 자유의 크기입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보이는 것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에 가깝습니까? 부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모건 하우절, 돈의 심리학. 오늘 하루 당신의 돈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